인권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개시치고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가 우리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성공하길 바라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진정한 정치 교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스간의 저녁과 알고리즘이 함께 대선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우리가 이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이 두 분이 골라온 결정적인 순간들을 돌아보며 토론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고정 패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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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 다 지금 다른 방송을 막 마치고 이제 급하게 오셨어요. 많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파악한 여러 정보에 두 분의 날카로운 어떤 예측력을 더해서 현재 판세 좀 전망해 주십시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가 한 4, 5일 전까지 전체적으로 박빙 열세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3월 3일 날 밀실 야합을 통한 그 단일화,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그리고 어제였었죠. 3월 6일, 3월 7일 대장동 주범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대장동 사건이 시작되었던 실질적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터지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조직력, 민주당의 막판 집중력 있는 유세 이런 등등이 겹치면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예. 적어도 어제 저녁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우세의 기세를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종 승리는 1%에서 약 한 2%, 2.5% 사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균화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전부터 선거 막판에 가면 결국엔 제2, 제3의 김대엽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정치 공작 없이 그냥 대선을 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이번에는 제2의 김대엽이 김만배 씨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새벽부터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흑색 선전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끝난 사전투표 함만 만약에 나중에 내일 저녁에 개봉을 한다면 거기서는 다소 윤석열 후보가 밀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내일 본투표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투표소에 가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예.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담긴
사진 석 장씩을 이제 가져와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한 장씩 이제 저희 뒤에 있는 LED 큰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봉주 전 의원이 뽑은 첫 번째 순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을 부실 수사했다는 김만배 씨 녹취 파일과 또 한 장의 사진은 그 윤석열 후보 유세 도중의 순간을 포착한 그런 모습인데요. 모두 어제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막판 표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2일까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가 대체로 3월 2일까지 표심, 즉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후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 3일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 주로 3월 2일까지 표심이다.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 녹취록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제 김영남 의원께서 이것을 그 기획 작품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요. 이걸 공개한 사람이요. 전 언론 노조위원장이고 언론인으로서 무척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객관적 사실을 공개한 것도 기획 작품이라고 보게 되면 도대체 국민의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정확한 보도이고 뭐가 기획 작품인지 일단 의심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만배 씨의 그 저 주장이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조우영이라고 하는 금융브로커의 대변인 그 변호인을 박영수 변호사가 했고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봐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2일 날 토론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특검을 받아라.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특검하자. 그런데 그거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겹치면서 결국 대장동의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잠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안산 유세에서 나왔던 장면 같은데요. 그 상황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 의원님? 글쎄, 그거는 아마 유세를 하러 올라가는 과정에 무슨 전달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실무자가. 그래서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잠깐 얘기가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자꾸 삿대질했다고 그러는데 삿대질은 면전에 이렇게 반복해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때 삿대질인 거고 아마 정말 실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유세 현장에서 즉석으로 뭔가를 의논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대장동 관련해서는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니까 반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김용남 위원님이 뽑아온 또 사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자, 김 의원님이 가져온 첫 번째 사진도 보여주시죠. 네. 제 기억으로는 저게 10월 3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9월 달에 대장동 관련해서 이런저런 비리 의혹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행이 10월 3일 날 구속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빼도 막도 못할 증거, 증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 내지는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의 관계였고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았어요. 예. 하나는 정말 몰랐다. 그러면 지금 유동규 씨가 기소된 뇌물 액수 또 앞으로 받기로 한 뇌물 액수가 7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700억이 넘는 돈을 받기로 했는데 부하 직원이 그걸 시장이 전혀 모르고 체크도 못했다. 그러면 정말 무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공범이죠. 뭐.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이 구속되는 순간에 이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카드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야당인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보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 장면이 제일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설명이시고 잠깐 반론 듣겠습니다. 예.
저게 10월이면요. 저 이후에 지금 그 몇 개월 흘렀냐면 한 5개월쯤 흘렀으면서 무궁무진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구속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제가 이 카드를 공개하게 되면 윤석열 죽습니다. 윤석열 그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리고 마치 모든 것에 그 윤석열 후보가 배후에 있는 듯한 그 이후의 증거를 눈 감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대장동 의혹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책임진 그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 여기 나왔으면 특검 받으십시오. 그걸 후보도 못 받고 국민의힘도 못 받고 특검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수용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대장동 의혹의 시작은 윤석열 예.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뭐 대장동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자, 저는 반론 안 하나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특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은 하나마나한 특검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두 번째, 김만배가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공범 아닐까요? 그렇게 화천대 유적의 이익을 철저히 뺏어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뺏어가서 1조 가까운 수익을 남았나요? 그러니까 김만배와 운명 공동체인 사람을 보호하려고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제 그 공개된 녹취 파일에 신학님이라는 분은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공천 신청도 했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는 김만배, 김학님 외에 제3자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 연출을 해놓고는 마치 둘만 대화한 것처럼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대선이 하루 남아서 그런지 두 분의 15초 반론요.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요. 예. 특검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이따 다 하시고요. 제대로 된 특검을 하겠다는 말씀. 예. 특검 받을 의향이 새로운 있어요. 정부 들어서. 특검 받으시겠어요? 자, 여기서 새로운 정부에서 특검합니다. 자,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입니다. 정봉주 의원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 또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 장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한 그런 장면을 또 가져오셨는데요. 예.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역풍이 뭐 불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며칠 지났으니까 어떤 역풍의 실체를 좀 확인하셨습니까? 3월 4일, 5일 날 그 호남 지역에서 역풍이 이제 세 갈래로 나왔는데요. 일단 호남 지역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었죠. 사전 투표. 신안군 같은 경우는 61%가 넘었습니다. 역대급 예. 그 사전 투표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어떤 분들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데 본 투표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영남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분들이 기권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풍의 한 축이고요. 3월 3일 날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무리한 단일화를 과연 했겠느냐. 3월 3일 날 밀실 야합을 통해서 단일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때는 분명히 이기고는 있었지만 예. 이재명 후보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한 단일화를 했고 저 단일화가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이 위험하다 혹은 국민의힘이 패배할 수 있었던 패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과거는 증거다. 아니고요. 예. 자, 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김 의원님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 두 분이 이제 합동 유세도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예. 부산서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네. 유세를 같이 하고 현장 있고요. 분위기 좀 들으시거나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부산서부터 같이 움직인 거는 아닌데 예. 방금 전에 국민의당 관계자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현장 분위기는 아주 뜨겁고 안철수 후보와 같이 하는 합동 유세가 호응도 좋고 분위기도 뜨겁다고 하고요. 지금 3월 3일 아침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한 이후에 계속 민주당 쪽에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바로 이틀 전에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손을 안 잡고 나니까 이서부와의 심포도 이야기가 생각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뭐 단일화의 역풍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스스로 하는 심한 고문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게 단일화가 역풍인지 순풍인지 내일이 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김용남 위원님이 승리를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장면은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이제 나머지 후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게 11월 5일 날 국민의힘 최종 경선 발표난 그 사진인데요. 예. 사실 이번 대선은 선거 구도 자체가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 부동산값 폭등, 최근에 물가 상승, 그리고 코로나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등에 비추어서 정권 교체 희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야당이 유리한 선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규정이 좀 이상해서 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입니다만 그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도 가리지 않고 다 포함시키는 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내 경선의 승리를 100%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당원들이 많이 지지를 해줘서 경선 승리를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 승리 당시가 말씀드리자면 한 7분 능선은 넘은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돼서 승리의 결정적 순간으로 뽑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경선 승리가 곧 대선 승리를 예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 교체 바람을 막을 수 없다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근거와 이유를 꼽자면요. 아직 패배는 안 했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예. 두 가지 근거와 이유를 뽑자면요. 첫 번째는요. 그 작년 11월 5일 날 홍준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사후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당원에 대거 신천지 그 교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양심 선언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역대급 그 경선 모습인데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이기고 당원에서는 지는 여론조사 경선에서 10포인트가 넘게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회원들이 당원을 가입했다 해서 조직적인 조작 투표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조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이 일단 민주적인 정당도 아니고 제대로 된 정당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내 투표의 무게를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지향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정권 교체거든요. 55%가 된 게 지금 50% 미만 45%까지 이제 주저앉았는데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겠냐라고 하는 미래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 비전이 없는 과거로 회귀하고 기껏 해봐야 정치 보복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 심판하겠다. 이러한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 표심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패배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계속 막판까지 저렇게 심한 고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별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을 놓고 이렇게 각자의 해석이 다른데 오늘 저희가 뉴이츠와의 특별 그 공동 방송으로 이래서 우리가 승리한다 사진을 갖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진을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사진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그 TV 토론 장면 같고요. 특공 관련해서 그 동의하십니까라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제가 세보니까 5번 물은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졌고요. 이 장면으로 어떤 유권자층이 어떤 방향으로 좀 반응을 했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저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행정 능력, 능력은 있는데 혹시 대장동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근 한 5, 6개월 동안 집중 융단 포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월 2일 마지막 토론에서 오늘도 제가 특검하겠습니다 하니까 김용남 의원이 전제를 붙이잖아요.
새로운 정부에서 특검하겠다. 이재명 정부라니까요, 새로운 정부는. 자, 그럼 특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특검 받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변호사 아니에요, 김용남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조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부정하는 자가 범인이다. 왜 특검 안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5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뭐 깡패입니까? 어디다 이거 보세요 하세요. 그 저 태도를 보면서 평상시에 검찰 있으면서 피의자들에게 윽박지르던 그 모습, 그다음에 특검을 받자라고 하는데 끝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도층에 있었던 분들이 무언가 윤석열 후보가 깨림칙하고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저렇게 특검을 피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중도층에게 이재명 후보는 관련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라는 쪽으로 많은 표심이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서 질문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처가 중도층을 이재명 후보에게 더 가져왔다는 그런 주장이신데요. 저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민주당 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 정말 그 놀라울 정도로 정말 우기는 건 잘 우기세요. 근데 사돈 낱말하시네. 그 대선 이후에 특검을 받겠느냐. 근데 대선이 내일 끝나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달이 남습니다. 그렇죠? 예. 5월 9일까지는 임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뭘 기대할 수 있냐. 그런 특검은 하나마나하다는 취지에서 특검을 거부한 거죠. 그런 특검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최근에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선관위에도 문재인 당시 대선 캠프 출신 조혜주 상임위원을 임명해서 선관위를 저렇게 망가뜨렸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임명하는 특검에게 어떤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객관적 진실 추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화천대유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김만배 씨가 몇 년을 복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조 가까운 수익을 그대로 복역 후에는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정말 공범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이 전체가 범죄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해야죠. 하려면. 잠깐만 1분만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설명이 길어지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설명이 길어지면요, 변명에 가까운 거고요. 정확하게. 자, 특검 들어가면요, 김용남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윤석열 후보 검사 출신이죠. 검찰 가족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평상시에 검찰에서 수사할 때 그렇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했다는 그 방증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믿고 특검하세요.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제 설명을 전혀 이해 못 하셨다고 하면 그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형사소송법을 몸으로만 익히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쪽에서 몸으로 익힐 기회가 올 겁니다. 예, 특검 동의하십니까? 저 장면이 어떤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또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난 이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순간 우리 김 의원이 뽑아온 사진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게 그 출정식 장면이죠. 선거 운동이 시작되던 날 2월 15일 청계광장에서 출정식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6월 29일 날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이렇게 대중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야외에서 연설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 때 어떤 확신을 좀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정치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대중 연설을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전날 출정식에서 대중 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필요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다 갖췄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말이 쉬워야 돼요.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복잡 난해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유세 현장의 특성상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과 낯을 가리면 안 돼요. 근데 낯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 목청이나 발음이 아주 현장 유세에 적합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대선 승리까지 아무런 지장이 없겠구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예. 제가 뽑아봤습니다. 대중연설 전문가다운 그런 분석이셨는데요. 최근에 계속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정 의원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윤석열 후보의 특징을 보게 되면 1월 초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서부터는 그 전엔 1일 1 실수를 하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실수를 안 합니다. 아마 그게 이제 좀 돋보이는 대목이겠죠. 뭐냐면 캠프에서 준비된 이외의 연설, 이외의 발언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하는 얘기는 아무 컨텐츠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이고 대중연설에 나가갔고요.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연상을 시킵니다. 뭐 충암고 출신이니까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응원단장 모습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기서 써준 거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분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남이 써준 글을 읽고 주먹을 허공에다 휘두른다고 해갖고 대통령의 자격은 있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후보가 이긴다. 지금 두 분이 가져온 사진을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뭐 후보는 아니지만 좀 표를 지지하는 또 호소하는 시간은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부터 좀 20초 너무 짧은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우리나라 국가 기능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부정부패 사범을 척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고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절감하셨겠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은 선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선거도 이런 식으로는 관리 안 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살고 싶다면 내일 본투표장에서 꼭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 의원님. 30여 년간 검찰만 한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캠프에 법사들이 나와 있는 그런 캠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치유할 수 있는 국민통합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두 분과는 이제 금요일에 또 생방송으로 알고리즘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한 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